네, 될 정도까지 하고, 레몬은, 네, 이건 지금 밀가루 그 물이 같이 겹쳐서 그런 거니까, 네, 버터가 탄 건 아니고. 안녕하세요, 셰프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당신은 까뜨진입니까? 네. 오늘 생선구이입니다. 생선구이인데, 생선을 굽는 요령, 네, 한 회 하고, 그리고 그 구워놓은 생선에 어울리는 소스, 제가 생각하는 어울리는 소스 하나, 네, 이렇게 해서 두 편의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치겠네. 오늘 첫 시간으로 생선을 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오늘 그 준비한 생선을 굽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네, 세 가지인데, 하나는 팬에 굽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오븐에 굽는 방법인데, 오븐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야끼바, 네, 직화구이기도 괜찮고, 복사열, 그러니까 뚜껑이 닫히는 스테이크 보통 굽는, 네, 제가 제빵에서 쓰는 데크 오븐은 안 되고, 그 컨벡션 오븐이라고 하나요? 네, 그 스테이크 굽는 그 오븐, 그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요즘은 가정용으로 이제 소형 오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자레인지랑 겸용할 수 있는. 저희 집에도 그게 하나 있는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오븐에서 이제 직화로 사용할 수 있는 열도 요즘은 다 딸려 나오고, 가격도 싼 게 아니기 때문에 기능도 많고, 그런 오븐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 정도 오븐은 사실 업장에 갖다 놓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팬에서 굽는 방법 두 가지와 하고, 오븐에서 굽는 방법 한 가지.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오븐은 직화 오븐, 그러니까 복사열이 아닌 오븐을 말씀드리고, 크게 차이는 없다는 거, 네, 큰 차이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재료는 광어입니다. 광어. 시장에서 파는 가자미나 냉동 대구 같은 거, 그리고 네, 광어, 자연산 광어 이제 죽은 것들, 네, 구이감으로 나오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당신은 까뜨진입니까? 자, 광어를 이제 세 쪽을 오늘, 네, 세 가지 방법을 할 거기 때문에 세 쪽을 준비하는데, 이게 지금, 네, 오롯이 이제 손질된 거죠. 손질된 건데, 네. 왜냐면은 이쪽은 두껍고 이쪽은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량으로 반이 되려면 요 정도가 돼야 아마 이게 반반이 될 거예요. 요 정도. 네, 제 생각엔 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요 정도로, 네, 해서, 네. 요렇게, 네, 세 쪽을 할게요. 세 쪽을 하는데, 이 넓은 거는 오븐용으로 하고, 이거는 팬용으로, 이렇게 해서 광어를, 네, 굽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네, 마리네이드. 그러니까 마리네이드라는 거는 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마리네이드 형식으로 해서 절여서 오븐에 굽는 걸 먼저 할 건데요. 광어를 어디다 절일 거냐면 화이트 와인에 절일 겁니다. 근데 절여만 놓고 구울 게 아니라 바로 절인 상태에서 조금 놔뒀다가, 그걸 이제 마리네이드라고 하는데, 마리네이드를 좀 했다가 그대로 통째로 구울 거예요. 자, 어떻게 마리네이드를 하냐? 호일, 네, 오븐팬에 호일 하나 준비하시고, 광어는 이쪽이 구워지면은,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이쪽이 구워지면은, 이게 껍질 쪽이고, 살 쪽인데요. 나중에 구워놓고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 쪽이 훨씬 이뻐요. 구워놓으면. 그래서, 이쪽을 보게 놓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울긋불긋해지거든요. 구워지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놓고, 올리브오일을, 네, 가볍게 두릅니다. 그리고, 네, 소금 있죠? 소금을 조금, 네, 촘촘하게 한 3꼬집 정도 나눠가지고, 네, 촘촘하게 발라요. 빈자리가 안 생길 정도로 조금 바르셔도 돼요. 네. 일반적으로 생선구이를 할 때보다 소금을, 네, 좀 많이 치는 거예요. 네, 짠지 안 짠지 먹어볼게요. 자, 하고, 그 다음에 후추. 네, 후추도 충분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허브 있죠. 로즈마리나 타임이나 딜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셔도 되는데, 고기는 사실 허브랑
괜찮아요. 그리고 이탈리안이나 프렌치에서는 고기를 이 생선도 오븐에 넣고 이렇게 마리네이드 해가지고 구울 때 허브를 많이 사용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허브는 생선 요리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잘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지금 가열을 할 때 허브를 바로 넣고 하면은 전체의 허브 향이 배이기 때문에 고기랑 했을 때하고는 또 완전 전혀 다른 밸런스. 그러니까 허브 향이 너무 진한 밸런스가 나오니까 마지막에 가니쉬로 곁들이는 정도는 괜찮은데 저는 직접적인 조리할 때 생선 요리에는 허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 말씀을 드리고 조리용 화이트 와인 있거든요. 이거 조리용 대용량인데 화이트 와인을 여기에 조리용 화이트 와인을 네. 소금을 골고루 뿌려가지고 소금이 조금 스며들고 나면 그 위에다가 네, 조리용 화이트 와인을 올리브 오일의 한 2배 정도 양, 그러니까 예, 충분히 요 정도 네? 요 정도 부어주시고 레몬을 짜서요. 네. 넣고 짠 레몬은 네, 나중에 가니쉬로 네,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같이 구워주겠습니다. 네. 요렇게 네. 마리네이드를 네, 해서 요렇게 일단 좀 놔둘게요. 놔두고 아, 미치겠네. 자, 두 번째 가는데 자, 하나는 네. 그냥 소금 네, 후추 다른 하나는 소금 후추 네. 네, 밀가루.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네, 이렇게 마리네이드 한 5분의 광어 하나. 그다음에 밀가루. 네, 소금 후추 간 한 밀가루 파우더를 바른 광어 하나. 그리고 소금 후추만 한 내추럴한 광어 하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오늘 광어를 구워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한 최소한 5분 그리고 최고 10분 정도는 네, 마리네이드를 해놓고 나서 구셔야 되고요. 지금 레몬 향이랑 확 올라오거든요. 네, 이게 화이트 와인이랑 만나서 레몬 향이 확 올라와서 정말 담백해지고 네, 이게 맛있어집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굽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은 어떻게 굽을 거냐면은 이 지금 마리네이드한 소스 양념을 광어가 어느 정도 흡수하고 남은 것들이 지금 바닥에 깔려 있죠. 여기 바닥에 네, 여기 바닥에 깔려 있죠. 이게 없어질 때까지 노릇하게 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구이가 있으면은 조리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냥 광어해서 오븐팬에다 했고 마리네이드 한 다음에 놔뒀다가 올려놓고 불 켜고 내리면 되기 때문에 그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곁들여주고 싶은 채소가 있으면은 채소만 따로 네, 같이 넣을 때 한쪽에 오븐에 같이 넣어가지고 채소를 구워서 나중에 같이 이제 소스랑 세팅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구이기가 있으면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더 편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당신은 까뜨진입니까? 가정에는 없으면은 네, 가정용 오븐을 써도 좋고, 자 이제 뭐 일반적으로 쉽게 하는 방법이 이제 후라이팬이죠. 후라이팬인데 팬은 달구시고, 자 올리브 오일을 네, 총을 두르시고, 자 굽는데 밀가루 파우더를 바른 거 있죠. 네, 이거는 밀가루로 겉면을 아예 크리스피하게 코팅을 시켜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이거는 밖에 있는 양념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단점도 있어요. 자, 이거는 내추럴한 지금 이거는 안에 있는 양념이 밖으로 새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밖에서 양념을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구우면서요, 이거는 버터를
발라도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냥 버터가 가운데만 이렇게 이 겉에만 묻게 되죠. 그래서 그냥 색깔만 더 진해지는 효과.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버터를 바를 수 있어요. 생선 깊숙이 버터 향을 스며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름이 네, 온도가 어느 정도 오르면은 네, 올려주고, 그 다음에 네, 이것도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구워지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나중에 뭐 저희가 스테이크도 하겠지만, 스테이크는 굽기 정도가 있죠. 미디움, 뭐 웰던, 레어 뭐 이렇게 있는데, 생선은 굽기 정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선도 굽기의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굽기의 정도가 있냐? 생선 고기하고 좀 다르게, 고기는 일단은 그러니까 레어로 먹는다고 해도 안 익혀 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어라고 해도 안에 육즙은 다 익혀서 먹어요. 예, 그래서 빨갛게 핏물을 그대로 생고기를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생선은 특히 오늘 같이 있으면 이 광어 같은 경우는 사시미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광어를 사시미로 먹을 수 있는 상태의 광어를 구울 때랑 사시미로 먹을 수 없는 상태의 광어를 구울 때랑 굽기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날로 먹을 수 있는 재료 정도의 컨디션을 갖고 있으면 굳이 많이 익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날로 먹어도 네, 상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굳이 광어의 육즙을 다 날려가지고 퍽퍽하게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생연어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겉만 익혀요. 레어로.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하지만 겉에 연어를 한번 구워줌으로 인해서 연어 기름이 한번 기름에 태워지는 고소한 맛을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버터로 녹여서 쳐가지고 속으로 버터 향을 스며들게 해서 연어가 전체적으로 데워지게 하고, 필요하면은 오일로, 네, 버터를 안 쓰면 필요하면 오일로만 갖고도 쳐주면은 연어 안이 굽거든요. 자, 일단 색깔이 요 정도 나면은 뒤집어 주는데, 보시죠. 밀가루로 구우면은 네, 이렇게 바삭바삭해져요. 모양이 테두리가 변화가 없고. 근데 네, 내추럴하게 구운 거는 네, 이렇게 뭐랄까 선택사항, 네,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뭘 선택하냐라고 자기 물으시면 저는 강한 소스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네, 밀가루는 잘 안 씁니다. 네, 밀가루는 잘 안 쓰고, 강한 소스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조금 부드러운 소스, 약한 소스를 할 때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이게 이렇게 하면은 광어를 구운 듯 찐 듯 이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보세요. 아주 촉촉하죠, 광어가. 네. 그래서 조금 약한 소스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요. 좀 강한 소스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밀가루로 하는 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당신은 까뜨진입니까? 날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회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프레쉬한 연어나 광어 같은 이런 재료를 구울 때는 전체를 다 바짝 구워가지고 육즙을 다 말려서 하지 마시고, 최소한 미디움, 그리고 아예 레어로 해도 충분히 안을 조금 따뜻하게 데워지는 정도만 익히면은 훨씬 더 부드럽고 그리고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나니까, 익히는 정도는 재료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는 거, 그 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겉이 조금 더 아직 색깔이 덜 났죠? 네, 색깔이 덜 난 만큼 아직 네, 마리네이트한 그 오일이랑 네,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조금 더 네, 타이트하게 될 정도까지 하고, 레몬은 색깔이 이제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났으니까 레몬만 살짝 건져서 아래 내놓고요. 조금 더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밀가루로 한 것들은 네, 그죠? 이렇게 색깔이 노랗게 났죠? 네, 이렇게 해서 다 됐고,
이건 다 익었고. 자, 그리고 이거 내추럴하게 구운 거 있죠? 이것도 네 됐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버터를 입힐 건데, 버터를 입히는 거는, 버터는 끓는 점이 아주 낮기 때문에 팬의 온도가 낮아야 돼요. 이렇게 내추럴하게 광어를 구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요, 팬의 온도가 처음에 이 올리브 오일이 끓을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생선을 넣어요. 광어를 넣었죠. 그리고 나면 팬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겉면이 금방 갈색이 나요. 그럼 바로 뒤집어요. 뒤집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 다음부터는 불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면을 구울 때 70%를 구워요. 센 불에서 바로 갈색이 나게끔 노릇하게. 그리고 나서 갈색이 70% 정도가 이것쯤 되면, 왜냐하면 옆으로 놓고 보면 여기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는 게 보이거든요. 이쪽 줄이 색깔이 변해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70% 정도 익었겠다 싶으면 뒤집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한다? 불을 줄여요. 나머지 30%는 낮은 불에서 굽는 거예요. 천천히. 네. 그래서 육즙이 너무 빠지지 않게끔, 네, 그렇게 굽고. 그래서 그렇게 굽고 나면은 후라이팬의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뒷면이 어느 정도 나머지 30%다 구워지면 버터를 네, 한 스푼 정도 넣고. 자, 네, 버터 이게 타면 안 되거든요. 버터를 태우지 않고, 네, 이렇게 버터가 타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지금 밀가루 그 물이 같이 겹쳐서 그런 거니까, 네, 버터가 탄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끼얹어 줍니다. 버터 향이 최대한 나게.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이거는, 네, 이렇게 갈색이, 색깔이 나가지고 다 익을 때쯤 되면은 바닥에 있는 오일도, 네, 이제 와인이나 이런 것도 거의 다 이렇게 광어가 흡수해서 마르거든요. 이 상태가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굽고 나서 마지막에 허브를 살짝 로즈마리 향을 입히고 싶으면 로즈마리를 살짝 쳐주는 정도. 네. 허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부딪히고 마찰을 하면 향이 확 올라오고 그 닿는 부분만 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허브 향을 입히고 싶으면 마지막에 톡톡톡톡 뜨거워져 있을 때 톡톡톡톡 두드려서 굽는 정도. 네. 요 정도로 구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생선을 굽는 세 가지 방법. 밀가루 파우더를 이용해서 팬에 굽는 방법. 그리고 내추럴하게 팬에 구워서 버터를 입히는 방법. 그리고 마리네이드를 해서 오븐에 굽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해봤습니다. 생선을 굽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구울 것인가. 그러니까 웰던 아주 다 익힐 것인가, 반만 익힐 것인가, 아주 약하게 익힐 것인가, 겉만 익힐 것인가, 속도 익힐 것인가, 수분을 채워서 익힐 것인가, 수분을 뺏으면서 익힐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적하는 어떤 재료의 익힘 상태를 만들 수 있고, 겉을 크리스피하게 할 건지. 이렇게 겉은 보세요. 이게 되게 바삭바삭해요. 겉이. 아까 물을 와인이랑 그렇게 부어도 결국은 되게 바삭바삭하게 크리스피해지거든요. 근데 속은 밑에서 보시면 아시죠? 촉촉해요. 아주 촉촉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이거는 수분을 채워서 하는 거, 반면에 팬에 하는 거는 이거는 수분을 뺏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 외에도 요즘은 아예 노솔트, 그러니까 소금 없이 오일에만 구워서 마지막에 소금을 버무리는 노솔트 요리도 요즘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아예 뭐랄까 에코라 그래가지고 오일, 소금, 향신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추럴하게 이 팬 위에만 올려서 구워서 하는 요리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필요한 양념, 뭐 소스를 곁들인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워서 소금을 마지막에 한다던가,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만의 창의적인 조리법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쨌든 얼만큼 익힐 것인지, 이 재료의 상태가 어떠한지 결정해서, 네, 그거에 맞는 조리법, 그리고 온도를 설정해서 하시는 거고,
생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살아있든 안 살아있든 이렇게도 먹을 수 있고 저렇게도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조개류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달라져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조개도 한번 해볼 테지만 전복이나 관자나 뭐 이런 조개류들을 익힐 때는 또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이, 네, 그 점들을 광어를 통해서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나면 나중에 조개류 요리를 할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이제 생선 굽는 3가지 방법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구워놓은 생선과, 네, 준비한 소스를 만들어서 한번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당신은 까뜨진입니까?